자, 바로 세 번째 시간이죠. 이제 마지막 고려 마지막 문어하고 끝낼 겁니다. 고려 마지막 문어하고 끝낼 건데요. 여러분들 사실 좀 암기할 부분이 많이 필요하죠. 이런 문화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차피 객관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보면서 눈으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눈으로 익히는 게.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쭉 정리해봤어. 유학과 관련된 거, 역사책과 관련된 거, 불교와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 다음 장 또 있거든요. 보면은 내 밑에 보여주겠지만 바로 불교 인쇄와 관련된 거, 도자기와 관련된 거, 무기와 관련된 거 이렇게 좀 나눠봤거든요. 눈으로 한번 익혀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화사 보시면 유학입니다. 고려 우리가 시무 28조 보면은 불교로서 종교적으로는 불교를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유교를 추구해야 된다. 최승로의 시무 28조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학, 유교는 우리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정치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의 우리 문화의 근간이 됐던. 자, 이 유학과 관련돼서 우리 성종 때 국자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학교 만들어져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지방의 사람들은 향교, 서울에 사는 애들은 국자가 이렇게 해갖고 유학 교육을 시켰다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이거 봐요. 여기 표시해놨어. 사학 12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나도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량진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내가 왜 갔을까, 노량진? 고시원. 근데 왜 교수님한테 가지 뭐더러 내가 그 노량진에 갔을까? 그냥 내가 대학교도 다녔는데 그 대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노량진까지 갔을까? 합격률이 거기서 가는 게 훨씬 더 높으니까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거기 강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합격률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걸로 간 거예요. 자, 당시에 사학 12도라고는 학원이 겁나게 생긴 거야. 12개, 개경에 12개의 학원이 생겼는데 여기 학원 원장들이 다 어떤 거냐면 과거 출제위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공거라고 그 과거 시험 출제위원들이야. 출제위원들. 그럼 여러분들 출제위원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자금 향교 가는 것보다 사학 12도 여기 학원 가갖고 공부하는 게 훨씬 과거 합격률이 높으니까 여기로 간단 말이야. 이 사학 12도 중에서도 1타 강사, 우리 뭐 1타 강사들 막 있잖아. 요새 TV 보면 막 뭐 정승재 그분도 되게 재밌잖아. 보면 나는 그 수학은 잘 모르는데 그냥 보면 재밌어. 막 그런 유명하신 분들 보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보면 자, 1타 강사 최충이라는 인물이 있었으면 당연히 과거 시험 출제위원 지공거 출신이고요. 이 양반의 학원 이름이 구제학당입니다. 사학 12도 중에서도 1타 강사 최충의 구제학당.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과거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국자감 향교로 가, 사학 12도로 가. 사학 12도 가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좀 이 관학,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좀 우리 어떻게 보면 선비들을 좀 유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유인책 첫 번째 특강을 만들어. 우리도 이제 특강 7제 전문 7제라 그래서 7개의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과거 시험 합격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라는 거고, 두 번째 양연고, 이거 창고거든요. 근데 장학기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장학기금. 여러분들 양연고 만들어서 이 국자감이나 향교 들어온 애들 쌀 주고 장학금 주는 거야. 이러면서 관학을 진흥하려는 관학진흥책입니다. 다 사학 12도로 가버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교육 시스템, 유학과 관련된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 후기, 이제 말기에 가면은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이 들어오죠. 성리학을 들고 왔던 최초의 인물, 원나라로부터 최초로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가지고 있는 인물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안양입니다. 안양. 안양이라는 인물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리학을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양의 성리학을 소개하고 성균관,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바뀐 겁니다.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바뀌고 거기서 성리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서 등장하는 세력이 권문세족을 대항하는, 그렇지, 신진사대부가 나온 거예요. 신진사대부.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인물을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추가합니다. 이재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성리학자입니다. 이재현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신진사대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전이랑 그 다음에 정몽주부단 선배입니다. 선배예요. 근데 이재현이라는 인물이요, 만권당이라고 당시 원나라 수도에, 북경이에요, 북경.
원나라 수도의 성리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토론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 이 망건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망건당에서 원나라 성리학자랑 고려 성리학자랑 토론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그런 걸 했던 기구가 망건당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재현이 또 썼던 책 두 개가 또 보기에 가끔 나와. 역옹패설, 사략.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재현이라는 인물이 원나라 수도 연경이라고 불렸던 연나라 지금의 북경입니다. 원나라 수도의 망건당이라고 만들어서 원나라 성리학자들이랑 성리학 토론 그런 어떻게 보면 지식 공유를 했고요. 역옹패설, 사략이란 책도 남겼다 정도로만 정리합시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유학은 내가 이 정도로만 딱 욕심 안 부리고 했어요. 찰나내 거 잘라냈습니다. 교육기구, 그리고 관학진흥책 이런 거 연결시키세요. 최충의 구제학당 다 12도 중 으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역사책으로 가면 역사책도 많어 원래. 내가 또 여러 개 제꼈어. 자, 첫 번째 그 유명한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김부식이 만들었습니다. 김부식이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요 기전체로 돼 있다는 게 뭔 말이냐면요, 이 기전체 역사책을 쓸 때 그 형식을 기전체 형식으로 쓰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목차를 크게 이렇게 나눴어. 본기, 세가, 열전, 지, 연표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게 뭐냐면 본기는 역대 황제들의 역사를 먼저 써. 그 다음에 세가는 왕이죠, 제후죠. 제후의 역사를 써. 그 다음에 지는 그 지리나 경제 뭐 이런 거 사회 있죠. 이런 내용을 써. 열전은 유명한 신하들 있죠. 열전에 써. 마지막 연표, 전체적으로 연표로 정리하는 이러한 틀로 역색처를 썼던 게 쓰는 게 당시에 유행했고요. 그 대표적인 게 기전체 형식의 대표적인 게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오케이? 삼국사기예요. 자, 삼국사기고요. 여기 보면 유교적 합리사관이라고 선생님이 썼는데요. 이 삼국사기 보면요, 팩트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동굴에서 100일 동안 버티니까 인간이 됐어. 있어 없어? 없어. 박역거세가 알 깨고 막 나왔어. 있어 없어? 없어. 유교적 합리사관. 오케이? 자, 그래서 삼국사기, 지금도 삼국사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책이에요. 김부식 천재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고려 후기에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뭐냐면 삼국사기에 없는 내용, 남을 유자거든요. 없는 내용들을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설화가 많을까 적을까? 많지. 여긴 설화가 없잖아. 알 깨고 나오고 곰이 사람 되고 그런 거 없단 말이요. 여기다가 다 넣은 거예요. 1년. 이 사람 승려입니다. 일현이 충렬할 때 당군 할아버지 내용, 우리 당군 어떻게 보면 곰이 사람 되고 이런 내용도 있죠. 당군 신화 내용 있죠. 이런 것들 설화를 많이 넣어서 만든 거. 즉 삼국사기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넣은 책이 뭐다? 삼국유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명왕편. 이 규보란 인물이, 동명왕이 누구냐면요, 주몽이요. 주몽. 그래서 이 규보란 인물이 동명왕, 즉 주몽의 역사를 쓴 겁니다. 고구려 건국 내용 쓴 거야. 오케이? 고구려 건국 내용을 쓴 거고요. 마지막 제왕홍기, 이승휴라는 인물이 제왕홍기를 썼는데요. 단군을 여기서도 언급한 겁니다. 단군 할아버지.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큰 틀에서 이걸 이해해야 돼. 자, 봐봐요. 삼국유사도 보면 단군 할아버지를 언급했겠죠. 곰이 사람 되고 이런 얘기 했으니까. 제왕홍기도 보면 단군을 언급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단군이야. 우리의 뿌리는 단군 할아버지야. 계속 언급을 해. 그리고 동명왕편도 단군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고구려의 건국과 관련된 주몽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들, 이 세 어떻게 보면 역사책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당시 원간섭기였습니다. 원간섭기에 갑자기 왕도 변발하고 다니고 우리나라 풍습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식인들이 어떻게 했다? 역사책을 통해서 민족적 자주의식을 지키고자 단군 계속 얘기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역사책들은 당시 원간섭기 시기에 썼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몽골화가 되고 있단 말이야. 이걸 막고 우리는 단군이 뿌리고 우리는 몽골과는 다른 민족이야. 민족적 자주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들을 썼기 때문에 단군. 오케이? 이해되시죠?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역사책도 이게 끝이야.
좀 더 나중에 문제 풀다가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면 됩니다. 일단 이 4개는 꼭 삼키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불교. 이게 하이라이트야,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내가 중요한 스님 딱 4명만 데리고 왔어. 이거 설명 잘 들어야죠. 자, 여러분들, 불교의 대표적인 스님, 의천진울이 일단 핵심이에요. 의천진울. 의천진울. 자, 의천은요, 여러분들 다 봐봐요. 우리 저번 시간에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불교는 크게 보면 교종과 선종으로 종파를 나눌 수 있는데, 교종은 이론, 경전 이런 거 중시하고, 선종은 좀 실천적이고, 참선 이런 거 중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를 세우는 호족들이 어떻게 보면 선종을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호족들이 통일신라 말기, 신라 말기에 이 지방에도 호족들이 독립하면서 선종과 결탁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교종 선종이 결국 합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론도 중시하고 실천도 중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의천이 처음으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만든 종파가 천태종이에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어요. 그리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교리 이름이 교관겸수입니다. 교종, 관, 선종입니다. 그래서 교관을 겸수,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교종을 교종만 좋아하고 선종만 좋아하고 이게 뭐야? 같이 좋아하면 되지. 그래서 키워드 교관겸수를 통해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즉 천태종을 만든 사람은 누구다? 의천이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에 나왔던 진울은 또 달랐어. 통합을 하긴 해야 돼. 그런데 뭘 중심으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야 돼. 앞뒤가 바뀌었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야 돼. 그래서 만든 종파가 뭐다? 조계종입니다. 지금도 조계종 있죠? 천태종, 조계종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종파가 조계종입니다. 그리고 이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교리가 정해쌍수. 교종과 선종 둘 다 공부해야 된다. 이게 정해쌍수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돈오점수. 내가 깨달았어. 방심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라는 거야. 깨달았어도 계속 공부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100점 맞았어도 계속 공부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관겸수가 보이면 의천으로 가고 정해쌍수 돈오점수가 보이면 진울로 가는 거야. 조계종이냐 천태종이냐 구분할 수 있고 교종 중심이냐 선종 중심이냐 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의천과 진울을 구분하고요. 두 번째, 진울과 묘세를 또 한번 구분해야 돼. 둘 다 신앙결사 운동을 합니다. 신앙결사 운동이 뭐냐면 이 당시 불교가 조금씩 썩어버리니까 우리 불교는 깨끗하게 산중불교로 가서 깨끗하게 불교 교리를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 막 정치에 연결되고 이러면 안 돼. 깨끗하게 산중불교로 가야 돼. 그게 신앙불교인데 진울이 했던 신앙결사운동을 했던 어떻게 보면 절이자 단체가 수선사입니다. 료세가 깨끗한 불교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신앙결사운동의 결과물이 백년사예요. 그래서 수선사냐 백년사라를 통해서 신앙결사운동을 기준으로 둘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해심은 이 사람은 유학자이자 스님이에요. 유교 공부를 해보니까 뭐야? 불교랑 똑같네? 공자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좋은 말 똑같잖아. 유불일치설. 유불일치설. 4명만 하면 문제 틀릴 리가 없어. 불교. 승명. 오케이? 두 번째, 불사. 자, 이런 것도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눈으로만 잘 익혀봅시다. 하남, 하사창동, 철조. 철로 만들었죠? 석가 열의 좌상입니다. 이거 틀려서 조상이라고 내가 잘못 썼어. 이거 좌상이에요. 좌상이면 앉아있는 거야? 서있는 거야? 앉아있는 거잖아. 앉을 자잖아. 철로 만든 앉아있는 석가모니상이라는 거야. 이거는 논산 관촉사라는 절에 있는 돌로 만든 미륵보살 입상이야. 서있는 거야? 앉아있는 거야? 서있는 거잖아. 설 입자잖아요. 그럼 이거 사진을 한번 봅시다. 고려의 대표적인 불상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철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고 여러분들 고려 거다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런데 철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후삼국 통일 이후에 전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무기들 다 없애가지고 이걸로 철불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려 전기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두 번째, 우리가 보통 관촉사 은진미륵이라고도 하는데요. 미륵보살 입상이죠. 관촉사. 이거 보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 국가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 개인 호족이 만들었을 것 같아? 네. 개인 호족이 만들었어요. 이거 호족의 개성이 보이는 겁니다. 호족사예요. 고려 전기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 우리 저번 시간에 통일신라 문화와 관련해서 뭐 석굴암이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통일신라 거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관촉사, 은진미륵이라고 보통 합니다.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랑 그 다음에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애좌상, 이런 것들은 두 개 다 고려시대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철로 만들었어. 전쟁 막 끝나고 무기를 앞세서 철구를 많이 만들었고, 호족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다시 돌아가서 풀상. 뭐, 이 정도만, 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욕심내면 체합니다. 체예요. 그 다음에 건축. 요리는 이거 기억나죠? 맨날 내가 얘기했던 거 가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공무원 시험에서도.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있는데 이게 뭐요? 또 여러분들. 자, 별거 없어요. 이것도 눈으로 봐야 되죠. 자, 여러분들 보통 건축 보면 이런 거 많이 봤죠? 건축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 양식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자, 봐봐요. 이 기둥을 떠받들고, 지붕을 떠받들고, 기둥과 지붕 사이에 떠받들고 있는 걸 포라 그래, 포. 근데 하나의 기둥에 하나의 포가 있어. 그럼 이건 주심포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둥에 포가 있는 이 사이에는 기둥이 없는데도 또 포가 있죠. 이건 다포입니다. 주심포냐 다포냐, 주심포냐 다포냐.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들 대부분은요 허리가 두꺼운 거예요. 나무들 보면은 보통 여기 배 쪽이 가장 두껍거든요. 그게 배을림 기둥이라고 하는데 가장 안정성 있는 나무들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나무들만 쓴 거예요. 기둥으로 쓸 때. 오케이? 다포, 주심포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두 개 정도만 기억해 주면 돼요. 문제 푸는데. 아이고. 자,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란 절이 있어, 영주에. 부석사 무량수전 보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심포 양식입니다.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 부석사 무량수전 하면 주심포 양식으로 가. 오케이? 그 다음에 성불사 은진전. 이게 보이면 그냥 다포 양식으로 가요. 구분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공간이 없어서 내가 또 해놨어. 자, 불교 탑. 이것도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있고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는데 고려의 대표적인 탑입니다. 이 두 개 정도는 기억해달라는 거야. 자, 생긴 것도 봐야죠. 이거 평창에 있거든요. 자, 이거 봐. 월정사 8각으로 돼 있고 9층 석탑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국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 송나라. 그 다음에 원래 대성에 있었는데 이거 조선시대 때 한양으로 뛰어와.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원래는 개성에 만들었는데 이걸 조선시대 때 한양, 서울로 뛰어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없고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이거 대리석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깎여요. 그래서 지금은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경천사시 10층 석탑입니다. 이 두 가지, 월정사 8각 9층 석탑,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 두 가지가 고려의 대표적인 탑이에요. 이거 보이면 고려로 가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마무리 돼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쇄보세. 이거 공부한 거 다시 하는 겁니다. 아까 초조대장경 거란 침입 때 했다라 그랬죠?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교장 의천이라는 인물. 아까 우리 의천 스님 배웠잖아. 그 의천이 교장이라고 초조대장경을 좀 더 첨부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경을 만든 거야. 그게 바로 교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신편제종 교장총록이라고 써놨거든요. 이 교장을 만들기 위해서 목차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용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내용 정리한 게 신편제종 교장총록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왜냐? 이게 보이면 의천 가고 교장으로 가라는 거야.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장을 만들어서 의천이 만듭니다. 아까 교감겸수, 교종 중심으로 선종, 통합, 천태종 기억나시죠? 그 의천이 교장을 만들었는데 그 목차, 교장을 만들기 위한 목차가 신편제종 교장총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죠. 그리고 몽골의 침입 다시 만든 게 뭐다? 팔만대장경이다. 팔만대장경. 몽골의 침입 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지심체유절도 추가해주세요. 직지심체유절 이거 아마 여러분들 배웠는데 기억이 날까 몰라. 병인양요죠. 1866년에 강화도에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병인양요 때 그 당시 외교장각이라고 강화도에 우리나라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직지심체유절을 훔쳐가 버렸어. 이 직지심체유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팔자로 찍은 책입니다. 그 책이 지금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청주 흥덕사에 있거든요. 그런데 소유권 아직도 프랑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대여. 그래서 이 직지심체유절 병인양요 때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이 직지심체유절도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던 금속 팔자로 찍은 책입니다. 인쇄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자기 보세요. 도자기는요, 처음에는요, 아무 무늬도 없는 순청자가 유행하다가 고려 중기 이후에는 이제 무늬가 들어가는 상감청자가 들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분청사기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무 무늬 없어. 이게 바로 순청자입니다. 아무 무늬 없죠? 그러다가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 상감청자, 무늬를 이쁘게 늦춰. 그러다가 내 생각에는 다운그레이드가 됐어. 원간석 이후에는 분청사기. 약간 내 개인적인 취향은 이게 좋습니다. 다운그레이드가 됐어. 그래서 큰 틀에서 순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로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화통도가 아까 최무선의 진포대첩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문화와 관련돼서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 암기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를 마지막 풀어보고 끝내야지. 자, 문제를 보면서 아까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추가해서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최충의 구제학점 나옵니까? 아까 1타 강사 최충, 오케이? 나오죠?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 뭐야? 서적포를 두어 출판을 담당하게 하였어요. 국자감의 전문 강의 7제를 가세했어요. 마지막 하나 뭐? 4번 양형고 아까 장학기금, 오케이? 4번입니다. 두 번째 1번 오른쪽에 1번 봅시다. 자, 문종의 아들 누구대? 심편제종교장총록 누구야? 의천이죠? 답 몇 번이에요 이거? 1번이죠. 1번입니다. 국정사 주지가 되어서 해동, 천태동. 천태종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그 정도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여러분 못 풀어야 정상이에요. 못 풀어야. 사실 이거는 선생님 여기 문제에서 다루려고 일부러 추가 안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내용 다 넣으면 요게 너무 두꺼워져서 그냥 책 하나 쓰는 게 나아요. 우린 얇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 보면요. 일단 가국가 하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상감청자 이런 거 보니까 고려구나 정도는 아셔야 돼요. 고려구나. 그럼 고려유물 뭐 같아? 찍어봐요. 자, 여러분들 그 찍는 운도 한번 여러분들 실험해 보겠습니다. 몇 번? 찍어봐. 이거 풀면 정상 아니요. 맞아요. 역시 찍어도 그렇게 찍어야 돼. 자, 봐봐요. 일단 이거 보면 이거 가야 왕관이잖아. 가야 왕관. 이거 일단 제껴야지. 가야 왕관이잖아. 그럼 세 개 중에 이제 우리가 찍더라도 가야 왕관. 이건 제껴. 가야 거잖아. 일단 넘긴단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셋 중에 2번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이거 무령왕릉에서 나온 거예요. 무령왕릉에서 나온 거. 이거 무령왕릉에서. 기역과 디귿입니다. 기역, 이거 나전칠기예요. 나전칠기. 여러분들 그 조개 껍데기 막 그 느낌 아니에요? 나전칠기, 고려시대 나전칠기고요. 이게 수월 가늠도라고 이거 하나 추가해주세요. 이 금가루를 이용해가지고 불상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살, 수월 가늠도 어떻게 보면은 그 관음보살을 금가루랑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린 거거든요. 수월 관음도도 바로 뭐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거다. 수월관음도입니다. 수월관음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그림이다.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이다. 정도로만 추가하시면 되고 나전식이랑 같이 연결시키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화사랑 다 해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암기가 많이 필요하고 나 또한 까먹습니다. 선생님도 역사교육 전공하고 이거 계속 공부해도 사실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보면 내일 까먹고 계속 그렇게 까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고 가는 게 공부입니다. 계속 반복 교육 중요해요. 내가 본 수업 때는 암기하는 거 아니다. 역사는 암기 과목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에요. 암기 과목 맞아요. 암기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언어적 능력이나 수학적 능력이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천재들을 풀잖아. 아무리 천재여도 공부 안 하면 풀 수 있어? 못 푼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아인슈타인 놓고 와서 역사책 풀으라고 하면 풀 수 있어? 못 풀어. 아인슈타인 수학은 잘 풀 거 아니야. 못 푼단 말이야. 여러분들 공부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가 목표가 있죠? 10월 18일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친구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